원장님, 그런데요, 이 유방암에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네. 통증이 없는 종괴가 될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은 유방암의 한 증상이 있지만 혹이 만져진다고 모두 유방암은 아닙니다. 양성 질환과 감별이 필요한데 대개 유방암은 주위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딱딱하고 잘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유방 크기 차이가 내부에 자라는 혹 때문에 생길 수 있으며 유방 피부의 함몰, 유두의 함몰, 그리고 유두의 함몰 등도 유방암의 한 증상입니다. 피부 변화는 진행된 유방암의 한 형태로서 암세포로 인해 림프관의 폐쇄로 피부 부종, 확대된 구멍과 함께 두꺼워진 피부가 되며 이러한 피부는 오렌지 껍질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피부 발작은 대개 연조직염이나 농양 등에서 발생하지만 염증성 유방암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동통이나 발열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두 분비는 양성으로 양측 여러 구멍, 우윳빛으로 유장약이나 혈압약, 신경계통의 약물 복용 등으로 생길 수 있으나 자발적인 분비라든지 일측성, 즉 한쪽 유두의 한 구멍을 통해서 종과 함께 존재하는 혈성 분비는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 외에도 유두 피부의 표피 박리라든지 발적, 부종 등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되는데 이들은 폐지 시 유방암이 있을 때 나타나는 변화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유방의 크기 변화나 그리고 유방 피부의 함몰, 그리고 유두의 함몰 등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군요. 원장님, 어떤 분들은요, 이 유방이 한 번씩 아프다고들 하거든요. 유방암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유방 통증은 유방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방 통증 자체는 유방암과 관련이 없고 정상 여성에서 볼 수 있는 생리적인 변화입니다. 네. 보통 여성 호르몬 변화와 월경 주기와 관련되는 주기적인 통증이 많고 그 외에도 비주기적인 통증도 생길 수 있지만 유방암과 관련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 촬영술과 진찰과 동시에 유방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유는 유방암 환자들 중에서 유방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약 7에서 10% 정도 된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유방 통증은 생리적인 현상이군요. 원장님, 그런데요, 이 유방 촬영술 후에 치밀 유방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무엇인가요? 치밀 유방이란 유성과 결합 조직이 풍부하여 유방 촬영술을 시행하였을 때 유방의 75% 이상이 하얗게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이와 출산력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지만 젊은 여성에서는 치밀 유방이 많고 폐경 후 여성에서는 지방형 유방이 많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방 실질 유형은 유방암 발견 빈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젊은 여성층에는 치밀 유방, 오른쪽 편 보시는 바와 같이 치밀 유방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유방 촬영술의 유방암 발견도가 폐경 후 여성보다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방 촬영술만으로 완전한 진단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밀 유방일수록 유방 촬영술의 예민도가 감소되므로 초음파와 병행하는 검사를 권유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사진은 유선 조직이 많은 치밀 유방 양상이고 젊은 층에 많습니다. 왼쪽은 그와 반대로 폐경 후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지방형 유방이 되겠습니다. 네. 유방 촬영술을 받을 때 원장님, 이 아픈데도 왜 꼭 눌러서 촬영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꼭 이유가 있나요? 네. 유방 촬영술은 상하와 비스듬한 좌우 두 가지 사진을 찍습니다. 이때 검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슴을 평평하게 잘 펴서 부드럽고 견고하게 눌러서 찍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통증과 불편함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이때 네. 적당한 압력으로 촬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유방 사진이 뿌옇게 흐려져서 병변이 있더라도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검진상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눌러서 찍는군요.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런데요, 이 유방 촬영상 미세 석회라고 하죠. 있다고들 하는데 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미세 석회화는 보통 크기가 2mm 이하인 하얀 점으로 보이는 병소를 말합니다.
미세 석회화 병소가 있을 때는 그 모양, 크기, 숫자, 분포를 분석해서 암과 연관성이 있는 악성 미세화 병변인지 아니면 암과 관련이 없는 양성 미세화 병소인지 판단합니다. 악성 미세화 병소는 추가 검사와 조직 검사가 필요하지만 유방 촬영술에서 보이는 석회화 병변은 대부분 양성 병변이 많으며 조직 검사가 필요 없고 정기적인 유방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암과 연관이 있는지는 이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겠네요. 원장님, 그러면요, 이 유방암 검사에서 초음파 검사만 하면 안 되나요? 유방 촬영은 유방암 검사의 필수 검사이며 유방 초음파에서 발견이 어려운 미세 석회화 등의 조기암 병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5mm 정도의 크기의 종괴도 발견이 가능하며 약 90% 이상의 정확성을 보이고 촉지되지 않는 유방암을 발견하는 데 있어 가장 예민한 검사로 조기에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유방 성형수술 후에도 이 유방암 검사를 받을 수가 있나요? 유방 확대술을 받으면 유방암 발견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법 시술이나 주사로 인해 유방 조직이 망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검진을 통해서 유방 촬영술, 유방 초음파 검사는 가능합니다. 아, 네. 유방 조직이 망가지지 않았다면은 이 검사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초음파에서 이 결절 소견이 보이면은 어떻게 하나요? 유방 초음파 검사는 젊은 여성들의 유방 조직의 밀도가 높아 유방 촬영술에서 종괴를 관찰하기 어려울 때 유용한 진단 방법입니다. 유방 낭종의 경우에는 90% 이상 초음파에서 확진을 내릴 수가 있고 암 진단을 확진하기 위하여 조직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 실시간으로 종괴를 관찰하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잡히지 않는 작은 종괴의 조직 검사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은 초음파 소견에서 60에서 80% 이상 구별이 가능하며 악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악성 소견 시 조직 검사를 하고 악성의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추적 검사를 6개월, 1년 정도로 추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방에 종괴나 이상 소견이 있을 때는 암을 확진하는 최종적인 방법으로 과거에는 수술을 통하여 절제하여 시행했지만 최근에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이나 총, 만모톰 등을 이용해 간단한 방법으로 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총생검을 들 수가 있는데 총생검은 피부에 부분 마취를 한 후 굵은 바늘을 장착한 생검용 장비를 사용하여 병변 부위에 바늘을 위치하고 용수철 기능을 이용해서 총을 쏘듯이 방아쇠를 눌러서 바늘이 자동적으로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보통은 그 조직 채취하는 생검으로 약 5회 정도 반복 시행하고 합병증으로는 출혈이나 통증, 염증, 그리고 흉벽 손상 등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아주 드뭅니다. 네, 조직 검사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총생검이라는 방법이 아주 유용하게 자주 쓰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이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유방암은 1차 예방이 곤란하므로 차선의 대책으로 2차 예방을 중심적으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유방암은 각 장기별로 볼 때 예후가 아주 좋은 암입니다. 초기 유방암은 대개 직경 2cm 이하의 종양의 크기이며 10년 생존율은 대개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려진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규칙적인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그리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 섭취, 비만을 방지하고 절주, 금연, 되도록이면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한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매월 1회 자가 검진과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진을 받는 일이 가장 현실적으로 유효한 유방암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미선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흔히 여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장기간 방치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해두면은 병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하고 또 빨리 치료를 받으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이 최고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